그러니까 즉 우리가 원래 컨포머에서 기대하는 목표는 커버리지이지만 CCP에서는 폴드별로 학습된 모델이 달라서 비교 구조가 복잡해져서 보장이 약화되며 그 결과 하한이 대략 1-2 알파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런 티어림 6.2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토너먼트 레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토너먼트 레마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호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어, AIJ라는 행렬은 I라는 인덱스를 가진 데이터의 스코어가 J라는 인덱스를 가진 데이터의 스코어를 이김. 그리고 이기면 1에 해당하고 1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 행렬 같은 경우에는 0과 2를 가지는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그마한 것은 i의 총 승리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i가 거의 대부분을 이긴 초강자인지의 인디케이터입니다. 즉, 각 승리는 저희가 누군가의 패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의 모두를 이긴 선수,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이 동시에 많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마는 이 사실을 조합적으로 정량화하고 핵심 상한의 형태가 ETN이기 때문에 이후 커버리지 바운드에서 저희가 1-2 알파에서 이 2가 나타나는 데에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RM 6.1을 간단하게 조금 증명을 해보자면 저희는 먼저 토너먼트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토너먼트 레마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술적인 대칭성을 위해서 저희는 테스트 포인트를 폴드 크기인 K분의 N을 맞춰서 확장해서 총 N 플러스 K분의 N개의 점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폴드에 속한 IJ에 대해서 스코어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같은 폴드에 있으면 그냥 0으로 정의를 합니다. 저희는 토너먼트 매트릭스를 위에서 레마에서도 봤는데 이거는 이제 I라는 인덱스를 가진 스코어가 J라는 인덱스를 가진 스코어를 이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하고 왜냐하면 i가 j를 이기게 된다면 j는 i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작은 값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스텝 2를 보자면 토너먼트 사건과 저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CCP에서의 프레딕션 셋의 정의를 연결을 할 건데 CCP 셋 프레딕션 셋의 정의에 의해서 저희가 진짜 라벨인 yn 플러스 1이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을 미스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이건 테스트가 충분히 많이 이긴다는 비교 횟수 조건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스코어 값이 많은 데이터의 스코어를 이길수록 점점 더 이상한 라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스커버리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커버리지가 아니라 미스커버리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저는 미스커버리지에 대한 사건을 정의를 할 건데 이 사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행렬이 비교 행렬이 1-알파 n 플러스 1이라는 커버리지보다 더 큰 경우 저희가 예측 집합보다 더 예측 집합을 포함시키지 않게 됐기 때문에 미스커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P를 씌우게 된다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또 확률은 인디케이터의 평균이기 때문에 기대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라지 T를 이 라지 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레마 그냥 저희가 새로 변수를 정의할 건데 이 라지 T를 그냥 이 커버리지를 라지 T라고 두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쭉 정의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편의를 위해서 그냥 ZJ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3를 보자면 네. 네. 스텝 3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교환 가능성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레마 6.4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어럼 6.1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1-알파가 아니라 왜 1-2알파인가는 저희가 비이행성이랑 그때 민호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가위바위보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이기는 점이 동시에 꽤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합적으로 눌러주는 토너먼트 레마의 상한이 ETN의 형태여서 최종적으로 미스커버리지의 성계가 ET가 되고 즉 1-2알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CB 플러스랑 잭나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먼저 CB의 예측
구간을 찾는 알고리즘을 봤을 때 그 기존 데이터와 그 새로운 데이터 간에 모델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델이 같지 않기 때문에 교환 가능성이 성립하지 않게 되고 교환 가능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썼던 대로 퀀타일 값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힘들어졌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간단한 아이디어가 그럼 기존에 썼던 데이터에 썼던 그 모델을 그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CB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CB 플러스는 모델이 기존의 모델처럼 네, 바뀌게 되면서 교환 가능성이 적용이 돼서 예측 구간이 다음과 보시는 대로 원래 구하던 대로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온다까지가 되고 그리고 잭나이프의 기능도 나오긴 하는데 잭나이프 자체는 그냥 이제 전체 폴드의 개수가 n과 동일한 네, 그런 CV의 특수 케이스라고 이해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폴드 수 자체가 매우 증가함에 따라서 계산량이 커지지만 그만큼 오차가 매우 정직하게 나오는 특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CV 플러스랑 잭나이프의 커버리지 개런티를 볼 건데, 스코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 cross conformal prediction set는 항상 CV 플러스 구간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proposition 6.7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냐면은 CV 플러스는 cross conformal보다 좀 더 보수적인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proof는 아래에 첨부를 해두었고, 그래서 이제 커버리지를 볼 건데 proposition 6.7에 의해서 크로스 컨포멀의 집합은 항상 C 플러스 구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근데 우리가 크로스 컨포멀은 이미 1-2 오메가 수준의 커버리지를 보장한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집합인 C 플러스는 그보다 더 작은 커버리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하한을 자동으로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corollary 6.8의 핵심은 잭나이프와 CV 플러스는 약 1-2 오메가의 커버리지를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그 theorem 6.9가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폴드 크기 n 나누기 k가 충분히 크면은 커스 컨포멀은 조건부 커버리지도 고확률로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요 것을 high probability로 만족한다. 그래서 CV 플러스는 cross conform보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바운드를 가진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Weighted Conformal Prediction에 대해 발표할 오도 정윤주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저희가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핵심 가정으로 Exchangeability, 교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질 때 어떻게 알고리즘을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세션이라서 아마 복습 스터디도 안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그런 편안한 마음에 걸맞게 발제만 듣고도 아, 이런 알고리즘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두었으니까요.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컨포멀 프레딕션이 어떤 가정 위에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CP는 데이터가 교환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IID 환경을 조금 축소한 버전이었죠. 이 환경에서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보정 점수의 가중치도 모든 i에 대해서 웨이트가 n 플러스 1 분의 1로 똑같이 주게 돼요. 오른쪽 그림처럼 보정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같은 항아리에서 나온 것처럼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고 보는 거죠.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와도 보정 데이터와 똑같은 분포에서 생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영상 장비가 바뀌거나 주간에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했는데 야간에 배포해야 되는 환경이 있어요. 여기 다람쥐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은 학습할 때 본 환경이고 오른쪽은 테스트 시점의 환경인데 배경이나 조명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상황을 프로베이트 시프트라고 합니다. 입력 확률은 변하지만 라벨되는 확률, 즉 이런 조건부 확률은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런 확률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단순 평균인 n 플러스 1분의 1의 스코어에 대한 웨이트로 쓰게 되면 신뢰성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엔 코릴레이트 시프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교환 가능성이 깨지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포 변화, 즉 코릴레이트 시프트나 라벨 시프트 같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국소적 예측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의 커버리지를 보장하고 싶을 때 이런 로컬 컨디셔닝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시계열이나 드리프트 상황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 분포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경우죠. 오늘은 주로 첫 번째 분포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간단한 목차고요.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여기 정도로 다룰 거고 뒤에 이어서 제 발표자 분들이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이 핵심인데요. 왼쪽 가정에서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동일한 크기와 색깔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오른쪽의 현실의 데이터들은 크기도 색깔도 밀도도 영역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이터는 빽빽하고 어떤 데이터는 스펄스하죠. 현실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상황이 많다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리웨이팅, 재가중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에 더 높은 웨이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테스트 분포의 중심 근처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는 high relevance로 웨이트를 1보다 크게 받고 여기서 멀어진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0에 가까운 값을 받죠. 테스트 분포에서 좀 더 자주 등장한 데이터는 높은 가중치를, 희소한 데이터는 낮은 가중치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이 이제 스탠다드 CP인데요. 원래는 모든 테스트 포인트에 대해서 스코어들이 n 플러스 1분의 1로 모든 과거 데이터가 미래 데이터와 동일하게 관련돼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 오른쪽 저희가 오늘 알아볼 웨이티드 CP에서는 고유한 질량을 부여해서 중요도를 대조정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점은 크고 어떤 점은 또 작죠. 이게 하이 웨이트라고 표시되는 큰 점이 테스트와 더 유사해서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이런 네 점들이 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게 동점, 타이가 생겨도 성립할까요? 예를 들어 캘리브레이션 점수 중에 같은 값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려보고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식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중 분위수는 이런 수식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계산 과정 총 3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스코어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단순 개수가 아니라 가중치를 누적 합산합니다. 그리고 누적합이 1-알파에 도달한 지점을 분위수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표준 CP는 모든 막대가 같은 높이인 반면에 가중 CP는 막대 높이가 포인트마다 전부 다르죠. 그래서 90%에 도달하는 위치는 같지만 도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의미는 명확한데요. 테스트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더 큰 웨이트 값을 가져가고 아닌 데이터들은 낮은 웨이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로 다시 설명을 알아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웨이트들을 전부 누적한 그림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이 웨이티드 퀀타일의 직관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왼쪽 스탠다드 CP를 보시면 점수가 하나 넘어갈 때마다 CDF가 이렇게 n 플러스 1분의 1만큼 일정한 높이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의 CP의 CDF는 다른데요. i번째 점수를 넘어갈 때 CDF가 WI만큼의 높이로 올라갑니다. 어떤 점수는 계단이 크게 점프하고 또 어떤 점수는 거의 안 올라가는 것 보이시죠? 결과적으로 같은 목표 레벨인 1-알파에 도달하는 지점, 이 분위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QI와 오른쪽의 QWY의 위치가 다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핵심 프로세스를 방금 전처럼 정리하면 서로 다른 스코어들을 전부 정렬한 다음에 누적 가중치합을 계산하고 이 1-알파에 도달하는 지점을 탐색하는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웨이트 값의 합은 1이어야 합니다. 아까 드린 질문으로 넘어가면 동점이 있을 때 CDF에서 같은 X값이 여러 점 쌓이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전체 질량은 보존되니까 P가 테스트 데이터에서 n 플러스 1분의 1인 건 여전히 성립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값이 될 확률, 즉 웨이트는 특정 동점 개수에 비례해서 커지겠죠. 여기서 학술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이는 디렉 델타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수 SI에 질량을 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여기 SI가 0.5잖아요. 그러면 이 0.5라는 점수에 질량 1을 둔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둘이 곱해져서 어떤 말이 되냐면 점수 SI의 질량 WI, 즉 점수 S1이면 여기 이 점수마다 질량 0.5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둔다라는 식으로 식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CP와 이 CP가 어댑티비티를 높이기 위해 현실 상황에 맞추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한번 쭉 다시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봤지만 컨포넌트 프레딕션은 크게 5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1, 2단계에서는 데이터를 학습용과 캘리브레이션, 교정용으로 분할을 하고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나 잭나이프 같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데이터 분할 시 발생하는 손실이나 낭비를 방지하는 거죠. 3단계에서는 불확실성 점수를 생성합니다. 스코어 펑션은 그냥 임의로 생성된 그림이라서 무시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챕터 5에서 모델 베이스드 방법이나 CQR 같은 기법으로 스코어 함수 산출 방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어요. 4단계가 바로 오늘 다루는 캘리브레이션 퀀타일 계산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단순 분위수를 가중 분위수로 변환해서 분포 변화를 해결하는 단계예요. 마지막 5단계에서는 최종 신뢰 구간을 형성하는데 이건 저희가 초반부에 컨디셔널 커버리지 기법으로 특정 그룹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컨디셔널 커버리지 보장은 이어진 3번째 발표에서 우성님 발표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 CP 파이프라인에서 3단계 캘리브레이션 퀀타일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건드릴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이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eighted Full Conformer인데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테스트 데이터와 후보 라벨을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 전체에 대해 점수를 계산하고 데이터 포인트에 가중치를 할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중 분위수를 계산할 거예요. 예측 집합의 정의는 여기
주어진 수식과 같고요. 중요한 특징은 임계값 계산 방식만 가중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점수 계산이나 포함 규칙 자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가중치가 전부 같으면 원래의 컨포멀 프레딕션과 동일한 방식으로 돌아갈까요? 민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타이가 있는 상황이어도 스코어마다 할당되는 가중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가중 CP는 이 표준 CP의 일반화된 형태인데요. 왼쪽 웨이티드 CP 수식에서 모든 웨이트를 n 플러스 1분의 1로 설정하면 오른쪽 스탠다드 CP 수식과 정확하게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이걸 replace lemma 치환 보조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 보장을 통해서 가중치가 균일할 때 두 정의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예측 집합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웨이티드 CP는 스탠다드 CP의 특수한 경우로 포함하는 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인 거죠. 그리고 다음은 알고리즘 7.2 Weighted Split Conformal Prediction의 원문입니다. 입력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셋, 칼리브레이션 데이터, 테스트 포인트, 가중치, 그리고 목표 커버리지 레벨을 받습니다. 스텝 2에서 스코어 펑션을 만들고 스텝 3에서 캘리브레이션 스코어를 만드는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되는데요. 핵심은 스텝 4입니다. 스텝 4의 여기를 보시면 웨이티드 퀀타일을 만들 때 이상한 이런 무한대란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이 무한대가 왜 필요한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웨이티드 스플릿 CP의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스플릿 CP는 텍스트 라벨을 모르기 때문에 스코어 n 플러스 1을 분포에 넣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웨이티드 퀀타일 스플릿 CP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웨이트 n 플러스 1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이 인피니티 트릭인데요. 테스트 데이터의 가중치인 wn 플러스 1을 점수축의 끝인 무한대에 할당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S1부터 SN까지는 실제 캘리브레이션 점수의 가중치가 붙어 있고 맨 오른쪽 무한대에 여기 웨이트 5 0.2가 붙어 있죠. 수식으로는 QW가 퀀타일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왜 하필 무한대일까요? 이거는 일종의 세이프티 밸브,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동 원리를 보시면 웨이티드 CP의 CDF는 보정 데이터의 점수들을 따라서 W1, W2, W3 또 여기 WN 플러스 N만큼 N 플러스 1 아니고 N이에요. N만큼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질량들은 이 점수 끝에 놓인 이 무한대만큼에서 보장이 되는데요. 그 결과 예측 집합은 무한대까지 가면 모든 라벨을 포함하게 됩니다. CX가 Y가 되는 거죠. 이건 커버리지를 안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에서 커버리지 꼴이 1-알파를 넘지 못하면 오버플로우 세이프티 밸브가 작동해서 풀셋 Y로 가는 거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가 이 플러스 인피니티 트릭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요. CDF가 캘리브레이션 점수들을 따라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맨 끝에서 아직 1-알파 라인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점선이 1-알파 레벨인데 여기까지 아직 못 갔죠. 이 경우에 이제 퀀타일을 무한대로 잡아서 모든 Y가 예측 집합에 포함되도록 보수적인 결과를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시면 이 스플릿 CP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래 CP 그리고 웨이티드 스플릿 CP 그리고 웨이티드 풀 CP까지를 구체적인 숫자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앞부분까지 조금 혼미하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알고리즘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태스크는 리그레션이고 타겟 커버리지는 1-알파 즉 80%로 설정했습니다.
테스트 포인트는 새로운 입력 x5고 모델 예측 값은 이 f hat x5 즉 10입니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4개는 점수가 미리 계산돼 있어요. 0.5, 뭐 1.0, 2.0, 3.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4개의 점수와 1개의 테스트 포인트 x5로 모든 계산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인 unweighted split conformer,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split conformer입니다. 스텝 1에서는 먼저 인덱스를 계산할 거예요. K가 이런 수식을 따른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넣어서 알파 값과 N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4가 나옵니다. 스텝 2에서 정렬된 점수 0.5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점수 중에 네 번째 값이 그러면 이제 인갭 값이 되겠죠. 그럼 이제 스텝 3에서 예측 구간을 계산하면 원래 우리가 x5 점수가 10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 x5 값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해서 구간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빠르지만 테스트 데이터가 만약에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와 분포가 다를 경우에는 포벨 시프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중치가 왜 필요할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필요한 건데요. 그림에서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이랑 테스트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게 그려져요. 만약에 테스트 포인트 x5가 오류가 컸던 캘리브레이션 포인트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여기 보면은 이 S3가 2.0일 때와 만약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큰 웨이트를 줘서 반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웨이티드 스플릿 컨포머 우리가 오늘 배워볼 부분에 관한 건데요. 핵심 메커니즘은 가중 분위수 웨이티드 퀀타일입니다. 데이터 개수가 아니라 가중치의 누적 합으로 인계값을 찾는데요. 그림에서 인피니티 트릭을 보시면 S1, S2, S3가 있고 맨 끝에 플러스 무한대라는 스코어가 의미로 생깁니다. 여기에 테스트 가중치가 할당이 되는데 수식은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시나리오 점수가 2.0인 데이터에 이번에 0.7의 웨이트를 부과했어요. 여기 보시면 웨이트라는 란이 새로 생겼죠. 이 웨이트가 순서대로 계산을 했을 때 점수가 뭐 0.5인 점에서 웨이트가 0.05가 부과가 됐고 0.05가 부과가 됐고 여기 0.7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순서대로 더했을 때 다음과 같은 웨이트가 나왔고 우리가 맞추고자 했던 1-알파 지점이 80%였기 때문에 여기 인계값이 2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무한대 트릭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예시에서 0.8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여기까지의 웨이트 값을 전부 다 조정해서 여기가 0.5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 점수인 0.8에 도달하지 못한 채 여기 앞에 캘리브레이션 스코어들이 다 끝나버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스코어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헤매기 대신에 여기 어차피 나머지 웨이트가 됐을 테니까 이 플러스 무한대 스코어에서 1.0을 도달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모든 걸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안전장치로 작용을 하는 건데 테스트 포인트가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와 너무 많이 달라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점수들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 즉 여기 가중치가 너무 컸던 상황이 되면 이 플러스 무한대 트릭이 나와서 다 포함시켜 버리자. 그래서 커버리지를 보장하자라는 식으로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는 겁니다. 반대로 테스트 포인트가 기존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와 유사해서 여기가 지금처럼 0.2 혹은 뭐 0.05 정도로 작으면 무조건 이 안에서 1-알파 값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유한한 임계값이 정해지고 타이트한 구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weighted full conformal prediction 방법입니다. 이 full conformal prediction은 아까 말한 infinity 트릭 없이 진행이 되는데요. 대신에 후보 라벨 y를 가정해서 직접 테스트합니다. 이 플로우 차트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후보 라벨 y를 선택한 뒤 테스트 점수를 계산하고 점수를 모은 다음에 weighted 퀀타일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스코어 5가 threshold를 넘지 못하면 포함하고 넘는다면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중치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후보 y는 12가 됐어요. 그럼 이제 스코어 5에 계산된 값이 2가 뜨겠죠. 근데 저희 방금 전에 여기 포인트 0.7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스코어가 지금 2.0으로 바뀐 거잖아요. 상천님 혹시 이렇게 되면 스코어 웨이트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만약에 여기가 풀 컨포머처럼 이제 2.0으로 됐어요. 그래서 2.0인 게 캘리브레이션에도 있고 테스트에도 있게 생겼습니다. 기존에 여기서 0.5, 0.5, 0.7, 0.0인데 여기가 지금 2.0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웨이트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아까 전에 0.7인 2.0이 기존에 존재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테스트 데이터에서 또 2.0이라는 스코어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0.5일 때 0.05, 1.0일 때 0.05, 근데 여기서 0.9로 확 뛰었을 때 무조건 모든 걸 포함하게 되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얘는 결국 이 퀀탈 값이 2.0으로 확정이 되게 되고요. 10 기준으로 했을 때 8에서 12까지가 되니까 이 12는 included 포함되게 되겠죠. 만약에 후보값이 15인 경우를 봅시다. 15인 경우에 캔디데이트가 15고 테스트 스코어가 5예요. 근데 아까 전에 남은 웨이트가 2.0이었어요. 2.0이 이제 5의 할당이 되겠죠. 그럼 2.0은 아까 전처럼 계산이 쭉쭉쭉 돼서 cumulative 포인트가 0.8일 때 멈추게 되고 10일 기준으로 똑같이 이면 8에서 12까지의 스코어 셋이 되는데 여기서 15는 포함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y는 15일 때의 값이 excluded 되는 알고리즘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총 정리해보자면 unweighted split은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해주면서 계산이 매우 빠르지만 분포 변화에 취약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weighted split은 무한대라는 트릭을 사용해서 분포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 무한대의 사용으로 모든 데이터셋을 포함하게 되는 보수적인 와이드 인터벌 상황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웨이티드 풀 상황에서는 모든 Y 후보를 반복 계산함으로써 가장 정교하고 정확하지만 계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분포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분포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가중치를 실제로 어떻게 정하는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선 준하님께서 더 자세히 발표해 주시겠지만 예시만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코베일즈 시프트인데요. 코베일즈 시프트란 입력 분포 X의 분포가 바뀌지만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분포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예시를 보시면 표 시점에서 성인이 50%, 유아가 50%인 테스트 데이터가 있었어요. 트레인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테스트 시점으로 가면서 성인이 95%, 유아가 5%로 비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레인에서 유아 50%를 확습했는데 테스트에서는 유아가 거의 안 나오고 인덱스 가중치는 똑같이 써버리면 테스트에서 거의 안 나오는 유아 데이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점수가 너무 과대 반영이 되고 실제로 자주 나오는 성인 데이터는 과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유아 데이터에 기반한 캘리브레이션 점수를 덜 중요하게 취급하고 성인 데이터 기반 점수는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가중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중치를 정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likelihood ratio입니다. 상황을 다시 정리하자면 입력 데이터의 분포는 변하지만 관계는 유지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관계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 Q는 테스트 분포,
P는 트레인 분포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두 분포가 있는데요. 이 검정색과 빨간색의 분포가 겹치는 영역에서 P-테스트가 확률이 높은 지점은 WX가 커지고 P-트레인에서만 확률이 높은 지점은 WX가 작아집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텍스트에서 자주 나올 X라면 그 X에 해당하는 캘리브레이션 점수를 더 믿어야 하고 테스트에 거의 안 나올 X라면 그 점수를 반영해야 되는 거죠. 아까 예시로 돌아가자면 성인 데이터는 Ptrain분의 P테스트 1.9배의 가중치를 받고 유아 데이터는 50%분의 5%로 0.1배의 가중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스트 분포에 맞춰서 캘리브레이션이 재조정되겠죠. 이상으로 웨이티드 컨포멀 프레딕션에 대한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준하님 발표 있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주님이 발표해 주신 웨이티드 컨포멀 이후에 어떠한 종류의 웨이티드 컨포멀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시프트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윤주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이 예시는 저희가 가능한 시프트 중에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윤주님의 발표에서 들었어야 하는 것은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달라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맹점이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의 분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즉 맞추고자 하는 테스트 데이터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가 잘 맞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테스트 데이터에 맞추어 저희의 학습 데이터를 조정하고자 하고 그 과정이 어떤 웨이트를 부여해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모델을 돌리는 데 있어서 트레인과 테스트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이 나와 있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총 3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라벨 시프트, 마지막은 그 두 개를 일반화한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베리에이트 시프트입니다. 앞서서 윤주가 들었던 예시도 이 코베리에이트 시프트에 해당이 되는데 X의 분포가 바뀌는 형태를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X라고 하면 저희가 넣어주는 입력값이죠. 입력값이, 즉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달라져도 웨이트를 통해서 같은 분포에서 나온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 아래 쓰여 있는 세팅의 의미가 됩니다. 즉, X의 분포는 바뀌지만 여기 나와 있는 Y 기본 X의 분포는 유지한 채로 저희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y 기분 x라는 것은 x라는 입력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출력의 조건부 분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사실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니 아래 간단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왼쪽은 훈련 데이터고요. 오른쪽은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x가 5시간, 8시간, 10시간, 오른쪽은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X가 트레인 데이터의 X와 테스트 데이터의 X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 Y 기본 X, 예를 들어 5시간 공부하면 몇 점의 성적이 나오느냐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둘 다 동일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저희가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주도 그림을 보여줬지만 교재의 그림을 참고를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여기서 트레인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Q 같은 경우는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즉 P에서는 X는 1이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반면 Q에서는 X는 2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음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스코어로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표현을 해보면 P의 스코어의 분포는 왼쪽에 조금 치우쳐 있지만 Q의 분포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노란색 X는 1일 때 점수 분포가 조금 작고 회색일 때, 즉 X는 2일 때 점수 분포가 점수가 조금 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Qhat이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칭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온 Qhat은 결국에 P에서 만든 데이터로 작성한 임계값입니다. 이 임계값을 기준으로 만약에 포함을 하게 된다면 Q에 들어가 있는 상당 부분을 포함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웨이트를 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Qhat의 W를 구하는 걸 목표로 하여서 테스트 데이터에 최대한 가깝게 보정을 해줘서 임계값을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x와 y, 1부터 n까지의 x와 y는 각각 px라는 테스트 데이터와 py 기본 x라는 고정된 형태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n 플러스 1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qx라는 분포에서 그리고 동일하게 py 기본 x라는 분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저희가 그동안 CP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익스체인저빌리티가 깨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익스체인저빌리티 같은 경우는 모든 집단, 즉 1부터 n 플러스 1까지가 섞어도 문제가 없더라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px와 qx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xn 플러스 1을 지금 px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여러분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y는 x, y 기본 x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훈련과 테스트의 차이는 아까 윤주님이 이야기하신 우도비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qx와 px에 따라서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식이 아래 wi고 저희는 이 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가 조금 어려워 보여서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 뒤에 계속 나오는 식이라서 지금 한 번만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i의 분자부터 보겠습니다. 분자를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 애가 있죠. 얘가 라돈 니코딤 데리베티브라고 하는 애인데 일단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분모 분자가 여기서 뭘 의미를 하느냐? 위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테스트, 저희가 Q는 테스트 분포로 가정을 했잖아요. 테스트에서 이 X가 나올 확률의 상대적 빈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냥 테스트에서 이 X가 얼마나 많이 나오더라 라는 뜻이고요. 아래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반대로 트레인 데이터에서 이 X가 얼마나 많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놨으니까 테스트 데이터에서 얼마나 많이 이 X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커지겠죠. 그리고 저희의 목적은 웨이트를 설정을 하는 것. 근데 그 웨이트는 결국에 테스트 분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웨이트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자에 있는 이 값이 크게 된다면 저희는 테스트에서 더 흔한 X이구나. 그러면 더 큰 웨이트를 줘야겠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WI가 커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래 있는 분모는 WI를 0에서 1까지로 정교화해 주기 위해서 그냥 넣어놓은 수치이니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뒤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해가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이 우도비로 구한 W를 가지고서 훈련 점수들의 가중 분포를 저희가 테스트 분포에 더 가깝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가중 분위수로 만든 임계값은 커버리지를 보장을 하게 된다라는 게 사실 이 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띠어럼 7.3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한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웨이트가 폭발하지 않을 정도의 조건을 달아주었을 때 이 가중 분위수를 구한 그 셋도 커버리지를 만족하더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도 물론 증명이 있어요. 증명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라벨 시프트가 마지막에 나오는 일반화 경우의 특수한 케이스라서 그 특수한 케이스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 띠어럼은 대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Q에 대해서 저희가 P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 데리베티브 관점으로 보면 특수한 경우에 이 웨이트가 폭발하거나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아주기 위해서 나온 어떤 하나의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X는 테스트 분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PX는 테스트 데이터를 반대로 얘기했네요. QX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PX는 트레인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작성되어 있는 식을 보면 미분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분자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QX가 PX에 대해서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조건이 붙게 되면 이 부분의 계산이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식적인 증명은 제가 지금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쓰여 있는 오더비가 이렇게 derivative 관점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들어간 absolute continuous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부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까지 얻어서 다음 라벨 시프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시프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코버리트 시프트랑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드릴 건데 라벨 시프트의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얘는 Y의 분포가 바뀝니다. 앞에서 코버리트 시프트는 X의 분포가 바뀌는 걸 가정을 했었죠. 근데 얘는 Y의 분포가 바뀌고 X 기본 Y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의 Y인 검사를 했을 때 X 기본 Y, 질병인 사람은 1이 나올 것이고 질병이 아닌 사람은 0이 나오겠죠. 근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확률을 보시면 유병률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Y는 고정되어 있으나 죄송합니다. X 기본 Y는 고정되어 있으나 그 Y 얼만큼 이 사람이 질병일 확률이 있느냐 그 집단에서 질병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야기했을 때 확률값이 달라지는 게 라벨 시프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희는 그러면 가정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X1부터 Xn까지가 각각 PX 기본 Y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서의 차이점은 Y의 분포가 트레인에서는 PY, 테스트에서는 QY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저희는 웨이트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얘도 같은 방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오더블러스 설정이 되고 여기서 분자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Y의 입장에서 테스트 데이터에 이 Y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었고 아까는 X의 관점에서 봤다면 이번에는 Y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정도의 차이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는 왜 식이 두 개가 나왔느냐? 저희가 풀 컨포머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는 Y마다 한 번씩 컨포머를 돌리잖아요. 그럼 그 돌리는 Y마다 서로 다른 임계값이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풀 컨포머에서 다양한 Y를 가지고서 돌리기 때문에 n 플러스 1번째의 Y, 즉 새로운 저희가 넣어준 새로운 Y에 대해서 가중치를 먼저 구하고요. 그 가중치에 따라서 전체의 가중치의 어떤 정규합 값도 바뀌기 때문에 웨이트가 Y에 좀 디펜던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Y에 맞춰서 저희는 여러 번 이 웨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나머지 과정은 사실 전부 동일하고요. 띠어럼 7.4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여기서 앱솔루트 컨티뉴어스도 학술부장님이 한번 짚어주셨고 결국에 라벨 시프트로 때려도 이 1-알파 커버리지가 보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띠어럼 7.4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커버리티 시프트 X의 분포가 변화할 때, 그 다음에 라벨 시프트 Y의 분포가 변화할 때라는 두 가지를 예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Y만 변하거나 X만 변하거나 하는 상황보다는 사실은 둘 다 저희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게 둘 다 X, Y가 둘 다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교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X, Y가 둘 다 변할 때, 즉 그냥 X, Y가 N1부터 N까지는 그냥 P에서 나오고 N 플러스 1은 Q라는 분포에서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얘가 커버리지를 만족을 할 수 있느냐를 증명하고자 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분자는 이번에는 x와 y 모두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게 되고 정규화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y가 계속해서 변한다. x도 변하지만 y도 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변하는 그 y마다 웨이트를 다시 계산해주는 과정을 라벨 시프트처럼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y가 변할 때마다 구해줘야 하는 n 플러스 1번째의 웨이트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1-알파의 커버리지가 보장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앞에 나와 있던 코버리티 시프트랑 라벨 시프트는 이 두 가지, 이 일반적인 상황의 특수한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증명에 대한 것을 이 슬라이드에 증명으로 대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이번엔 둘 다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서 저희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실무에서 이걸 사용을 할 때는 이 부분, 이 값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실제 사용의 한계점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증명에서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니 증명이 된다 하더라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목적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특징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증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포지션 7.6이 조금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저희가 그 커버리지를 CP의 관점에서 증명을 하려면 익스체인저빌리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에서 시작을 합니다. 즉 만약에 P에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저희는 기존의 풀CP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임계값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관점을 사실 당연하게 가지게 될 텐데 그 관점을 보완해주는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Q에서 새로운 점을 하나 뽑는 것 저희가 테스트에서 아예 다른 테스트 분포에서 하나를 뽑는 이야기겠죠. 그걸 뽑는 것은 P에서 저희의 테스트 분포에서 그냥 n 플러스 1개를 뽑고 DQ분의 DP 요 비율로 그 n 플러스 1개의 가중치를 때려서 가중 선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CP 알고리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점이 데이터셋 안에서 어떤 점일까를 맞추는 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테스트 점이 경험 분포에서 뽑힌 것처럼 행동을 해야 퀀타일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저희는 익스체인저빌리티가 깨졌을 때 즉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프트 상황에서도 조건부 확률을 가중합으로 변환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 프로포지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선 단원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경험 분포를 먼저 정의를 하게 되고요. 시프트가 없을 때, 즉 일반적인 풀CP의 상황에서는 Z1부터 Zn 플러스 1이 전부 다 트레인 분포인 P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empirical distribution, 경험 분포를 조건부로 걸어 주었을 때, 즉 데이터셋을 알고 있을 때 우리의 분포는 어떤 질량, 윤주님이 설명해 주셨던 이 기호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쓸 웨이트의 수식은 XY를 합쳐서 Z로 표현을 해서 아래와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티어럼 7.5를 빠르게 증명을 해볼 텐데 수식이 많은데 제가 수식을 직접 쓰지도 않을 거고요.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로 최대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번 프리딕션 셋을 다시 써야겠죠. 기존에 어떤 집합에 속한다 해서 저희가 항상 쓰던 퀀타일보다 작거나 같더라 라는 걸로 일단은 다시 씁니다. 여기서 작성한 퀀타일은 저희가 임계값을 때린 그 n 플러스 1개의 퀀타일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퀀타일에 들어갈 가중치를 정의를 해야겠죠. 가중치는 앞에서 프로포지션 7.6에서 봤던 가중치와 동일하고요. 왜 7.6을 쓰느냐, 왜 굳이 7.6을 설명을 했느냐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P에서 학습했는데 Q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P에서 본 데이터를
Q 기준으로 다시 재가중해주는 절차가 이 웨이트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뭘 하냐? 포함 확률을 기대값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리통계학 같은 데서 많이 하는 트릭이죠. 그래서 기대값을 그 확률을 아래와 같은 기대값으로 바꿔주는데 어떤 걸 걸어줬냐? 경험 분포를 기분으로 걸어서 조건부 확률로 바꿔줍니다. 왜 경험 분포를 굳이 걸어주냐? 저희는 S, 즉 스코어가 시메트릭하다고 정의를 하고 항상 시작을 하고 그러면 웨이트는 결국에 경험 분포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 글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닝과 트레스홀드가 고정이 되고 웨이트가 그리고 스코어가 전부 다 경험 분포에서 나온다라고 앞선 프로포지션 7.6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전체 확률을 경험 분포 위에서의 조건부 확률의 평균으로 보고자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전체 확률을 다른 색을 쓸게요. 요 전체 확률을 요 안쪽 부분 empirical distribution 경험 분포 위에서의 조건부 확률의 평균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뒤에 있는 증명은 이 경험 분포를 걸어 주었을 때의 조건부 확률이 1-알파를 만족하니 항상 1-알파를 조건부 분포가 만족을 하면 평균을 떼린 애도 만족을 하겠지. 그러니 이 쉬프트 상황에서도 커버리지가 만족을 하는구나의 흐름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스코어 함수는 시메트릭하다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데이터 순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에 의존하는 건 경험 분포에만 의존을 하겠죠. 저희가 그렇게 정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모든 계산을 사실 데이터의 집합만 보고 수행이 가능하잖아요. 데이터의 집합만 본다는 이야기는 순서를 보지 않고 그냥 이 데이터가 어떤 값을 갖는다를 가지고만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조건부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저희는 안쪽에 있는 조건부 확률식을 바꿔줄 수 있고요. 얘는 데이터 전체가 주어졌을 때 마지막 점이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의미를 하고 왜 S가 이렇게 식이 바뀌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저희는 경험 분포 P 햇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Z1부터 N+1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N+1번째가 조금 더 경험 분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경험 분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굳이 이런 식으로 노션을 바꿔 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 안쪽에 있던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그 조건부 확률을 저희가 계산식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죠. 인디케이터 펑션을 사용해서 그거의 기대값으로 저희는 쓸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지션 7.6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빠르게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게 결국은 익스체인저빌리티가 깨졌을 때도 조건부 확률에 가중합을 달아주어서 판단을 하겠다 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인디케이터 펑션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인디케이터 펑션은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앞에 웨이트가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즉 Zn+1이 ZJ1 확률을 WJ라고 놓고 그 확률을 전부 다 더한 것을 각각의 인디케이터 펑션에 곱해서 가중합으로 나타내어 있는 식 정도다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증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하고 싶냐. 이 들어가 있는 이 인디케이터 펑션을 사실 잘 뜯어보면 그냥 저희가 처음에 많이 이야기했던 퀀타일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그 퀀타일의 정의는 그 퀀타일 아래에 속한 애들을 다 모으면 타우 이상의 커버리지를 보장을 한다라는 게 퀀타일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퀀타일의 정의를 사용을 해서 저희는 이 조건부 안에 있는 이 부분이
항상 1-알파 이상의 커버리지를 보장을 하는구나를 방금 증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는 그거의 평균을 때려도 1-알파를 보장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발표할 내용의 전부이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코비어티 시프트와 라벨 시프트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일반적인 시프트의 특수한 두 케이스라는 점, 그리고 그 특수한 두 케이스도 사실 7.5의 증명으로 인해서 마지노 커버리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얘네도 1-알파 커버리지가 보장이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0분 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가 녹화가 안 되고 있는데. 안 눌릴 거 아니에요? 눌러? 아. 네. 세 번째 파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컬라이즈드 컨포멀 프리딕션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전에 주차했던 내용들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학습했던 대로 CP는 컨디셔널 커버리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비티를 높이는 다른 대안들을 공부를 했었죠. 대표적으로 CQR 모델을 이용해서 어댑티비티를 높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트를 이용해서 어댑티비티를 높이는 컨디셔널 커버리지를 향상시키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직관적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XM+1이 들어왔을 때,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XM+1과 가까운 그런 데이터들에게 더 높은 가중치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포인트 근처에 있는 자료는 높은 가중치를 주고 좀 떨어져 있는 자료는 낮은 가중치를 줘서 그 XM+1 근처에서 커버리지를 보장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지금 XM+1 근처에 있는 점은 이제 계단의 단차가 크죠. 웨이트를 높게 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XM+1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이터는 단차가 좀 작습니다. 웨이트를 좀 적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에 따라서 웨이트를 다르게 주는 어떤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 함수를 이제 커널 함수라고 하는데 교재에서는 가우시안 커널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에서도 쭉 커널 함수라고 하면은 이 모양의 정규분포 모양의 커널 함수를 사용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를 보시면은 X와 X'의 거리 차이에 의해서 H가 결정되죠. X와 X'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거리 차이가 0에 가까워진다면은 H는 이제 1의 값을 반환하겠죠. 정규분포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X와 XM 플러스 X와 X 프라임의 차이가 커지면은 이제 정규분포의 끝자락으로 가가지고 H가 거의 0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정규분포의 분산에 해당하는 위치에 H라고 하는 게 있죠. H는 대역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H가 대역폭이 뭐냐면은 나랑 얼마나 가까이 있는 애를 친구로 볼 거냐라는 뜻입니다. 분산이 작으면은 H가 작으면은 나랑 아주 친한 애들만 내 친구라고 하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친구 아니라고 해서 가중치를 낮게 줄 거예요. 근데 H가 크면은 정규분포가 좀 둥그러지겠죠? 납작해질 겁니다. 그때는 이제 나랑 좀 덜 친한 친구들도 친구라고 치고 높은 가중치를 줄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H가 가장 낮을 때죠. 이때는 이제 정말 내 근처에 있는 애들한테만 높은 가중치를 주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가중치를 낮게 줄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에는 H가 제일 크죠. 그래서 분산을 크게 잡아갖고 나랑 좀 덜 친한 애들한테도 가중치를 좀 더 많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의한 그 H를 가지고 W를 다시 정의할 건데 이거는 아까 발표했던 준환이가 발표했던 그 분포 이동의 WI와 유사하죠. 그래서 더 설명하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의한 그 웨이트 W를 가지고 우리가 CP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임계값을 웨이트를 주면서 이제 임계값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CP를 구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직관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임계값에 이제 웨이트가 들어갔으니까 잘 보장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치명적인 이론적 결함이 있습니다. 이게 익스체인지블 가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마지노 커버리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WI는 테스트 데이터 xn 플러스 1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xn 플러스 1이 달라지면은 WI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환했을 때 계속 W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널 커버리지를 보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스코어 펑션을 새롭게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라이즈드 컨포멀 프리딕션은 풀 CP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가중치를 하나만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선택편이 문제가 생겨갖고 익스체인지블 가중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중치를 전부 다 한 번씩 다 적용할 겁니다. 이번에 B랑 C를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이 WI를 각각의 그 I마다 하나씩 다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I를 잡으면은 데이터 I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한 다음에 데이터 WI의 W1에 대한 걸 가지고 S1 틸다라고 하는 새로운 스코어 펑션을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두 번째가 들어오면은 W2를 다시 계산한 다음에 다시 S2 틸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겁니다. 계산을 되게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게 풀 컨포멀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각각 한 번씩 모든 데이터가 한 번씩 가중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S 틸다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익스체인저블 가정이 깨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S 틸다의 집합을 가지고 퀀탈의 분위수를 구해서 인계값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측 집합을 설정하면은 이때는 이제 마지널 커버리지가 풀 CP처럼 보장됩니다. 로컬라이즈 CP는 앞에 분께서 잘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특별한 스코어 펑션을 사용하는 풀 CP의 일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풀 CP는 WI가 그냥 n 플러스 1분의 1인 그런 로컬라이즈 CP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컬라이즈 CP는 풀 컨포멀 프리딕션의 모든 성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존 스코어 펑션이 시메트릭하다면 그러니까 익스체인저블 가정과 시메트릭 가정이 동시에 만족하면은 이제 마지널 커버리지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익스체인저블 가정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장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스코어 펑션의 시메트릭 가정은 기존의 원래 그 S 함수가 시메트릭 할 때 이제 새로 바뀐 S 틸다도 시메트릭합니다. 왜냐하면 그 S 틸다 그 자체는 이미 시메트릭한 함수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S 함수만 시메트릭하자면은 새로 만든 로컬라이즈 CP의 그 알고리즘도 시메트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은 따로 추가적인 증명 없이 마지널 커버리지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어서 어댑티비티를 높이고 싶었는데 이게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웨이트를 계산하면은 이제 익스체인저블리티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풀 CP 알고리즘을 이용했고 그때 이제 익스체인저블과 시메트릭이 만족하면은 마지널 커버리지가 만족한다는 것까지 네,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랜덤리 로컬라이즈드 CP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로컬라이즈 CP 같은 경우에는 풀 CP이기 때문에 계산을 많이 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웨이트를 다 계산하고 포인트마다 스코어를 다시 다 새로 계산해야 됐기 때문에 계산하는 비용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리 로컬라이즈 CP 아이디어는 웨이트를 딱 한 번만 계산할 겁니다. 근데 테스트 포인트에서 계산한 게 아니라 테스트 포인트 근처에서 랜덤하게 X 틸다를 잡아놓고 웨이트를 고정시키는 방식을 이용할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수식을 보시면은 이제 C 바하고 XN 플러스 1이 아니라 X 틸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X 틸다가 XN 플러스 1 근처에서 새로 뽑은 랜덤하게 뽑은 새로운 이제 고정하는 그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커널 함수를 이제 PDF로 정의를 할 겁니다. PDF로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적분했을 때 그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H가 이렇게 생겼었죠? 네. 근데 적분해서 이제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런 걸 해주면은 적분했을 때 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살짝 변형해줘서 PDF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X7단은 이 HPDF를 따르는 하나의 이제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평균이 XN 플러스 1인 평균이 테스트 포인트인 정기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가 X tilda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X tilda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웨이트를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 알고리즘이 아까 준환이가 설명했던 분포 이동 알고리즘과 완전히 똑같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지점의 커버리지를 보장하고 싶어서 마치 전체 모집단의 그 분포가 특정 지점에 몰려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아까는 이제 실제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 P랑 Q랑 달라서 이제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P랑 Q가 다른 게 아닌데 의도적으로 P랑 Q랑 다르다고 가정한 다음에 그 가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W를 설정해서 그 가정을 만족시켜주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설명해 보면은 이제 일단 그 H 그 분포에서
새로 그냥 x 틸다를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틸다 뽑아내면은 이 x 틸다는 고정된 값입니다. 더 이상 이제 움직이는 값이 아니라 주어진 값이에요. 지분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를 계산하면 이 웨이트도 주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CP의 경우에는 x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xn 플러스 1 말고 다른 걸 뽑으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더 이상 w가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w를 한 번만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계산한 다음에 그 스플릿 CP로 이제 그냥 퀀타일 계산하고 임계값 계산해서 다시 예측 집합에 넣을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의 노테이션이 약간 풀 CP 노테이션처럼 나오긴 했는데 이게 스플릿 CP에서도 충분히 잘 작동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텍스트 포인트 그 n 플러스 1 그 자체에서 이제 한 건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실선이 x n 플러스 1이 아니라 x 틸다에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노이즈가 있죠. 약간 이게 랜덤하게 뽑은 거니까 똑같진 않은데 그래도 거의 차이가 없게 이 근처에서 나오게끔 해서 CP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이즈 약간 감소하고 XM 플러스 1이 아니라 X 틸다를 사용하는 이유는 풀 CP 말고 스플릿 CP를 사용하고 싶어서입니다. 계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계산 비용을 줄이고 싶어서 우리가 XM 플러스 1이 아니라 X 틸다를 기준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XM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스플릿 CP를 하려고 하면은 맨 처음 설명했던 그것처럼 익스텐지블 가정이 위배돼서 마지널 커버리지를 보장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는 건데 이제 XM 플러스 1과 유사한 아주 비슷한 X 틸다를 따로 설정해서 웨이트를 기분시킨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기분돼서 분포를 고정시켜갖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상황이랑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널 커버리지가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준환이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상황에서 마지널 커버리지가 보장되는 걸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웨이트가 기분됐을 때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상황이 된다라는 것만 설명하면은 이제 마지널 커버리지가 보장된다는 것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이거는 나중에 발표 끝날 때쯤에 이게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랜덤리 로컬라이즈 CP는 표본이 무한히 많을 때 점근적으로 컨디셔널 커버리지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무한히 많을 때 커널의 대역폭을 점점 줄여서 0에 가까워지게 하면은 마지널 커버리지가 컨디셔널 커버리지에 거의 수렴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우시안 커널 아까 봤던 정규 분포를 사용한다면 네, 정규 분포의 분산이 점점 줄어드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분포의 분산이 점점 줄어들면은 점점 이제 얇아지고 뾰족해지겠죠. 그래서 그림을 또 가져왔는데 이 정규 분포의 그 h가 점점 줄어들수록 이제 폭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요만큼이 요만큼이 마지널 커버리지고 이만큼이 실제 컨디셔널 커버리지입니다. h가 클 때에는 마지널 커버리지와 컨디셔널 커버리지의 차이가 좀 크죠. 근데 이제 h가 점점 줄어들수록 마지널 커버리지와 컨디셔널 커버리지의 차이가 거의 없어집니다. 좀 더 줄여보면은 이제 거의 한 실처럼 돼갖고 마지널 커버리지랑 컨디셔널 커버리지가 거의 똑같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근적으로 우리가 마지널 커버리지가 컨디셔널 커버리지에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표본이 무한했을 때를 가정하는 거죠. 랜덤리 로컬라이즈 CP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커베리아트 시프트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분포 이동과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테스트 포인트 근처에서 x 틸다를 뽑아서 기분된 분포를 가정합니다. 이 기분된 분포 때문에 분포가 고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분포 이동과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즈 CP는 풀 CP이기 때문에 랜덤리 로컬라이즈 CP보다 계산 비용이 크죠. 그래서 랜덤리 로컬라이즈 CP는 계산 비용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랜덤리 로컬라이즈 CP가 항상 보장하는 것은 마지널 커버리지지 컨디셔널 커버리지가 아니었어요. 컨디셔널 커버리지가 보장되는 상황은 이 표본이 무한할 때인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표본이 무한하지 않죠. 유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 수가 커짐에 따라서 컨디셔널 커버리지가 조금 향상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보장되지는 않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증명인데 그 랜덤리 로컬라이즈 CP가 이제 얘가 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랑 똑같다는 걸 보이면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이제 마지널 커버리지를 만족한다는 걸 준환이가 보였으니까 저는 이제 이것만 보이면은 얘가 만족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가 만족하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제 그 레마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레마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조건부 확률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우변은 그대로 갖다 쓰고 좌변은 우변의 그 x랑 y를 바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그냥 이퀄한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그대로 갖다 써갖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비례한다는 뜻인데
요 y가 여기 있으면은 완전히 똑같아지는데 y를 이렇게 나누면은 완전히 똑같아지는데 y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y가 없이 얘랑 이제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y가 있으면 이제 등호걸로 처리했을 때 y가 없어갖고 네. 그걸 가지고 요거 세 개를 이용해서 얘를 보이고 얘를 보인 다음에 얘를 보일 거예요. 자, 요 기호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아마 준환이가 설명한 게 있어갖고 지금 보시면은 요 기호가 아까 여기 세 번째 봤던 요거 기호랑 똑같죠? 음. 음. 이 좌변에 이렇게 x 틸다가 붙으면은 이게 등호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x 틸다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례한다라고 쓰고 x 틸다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라이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건부 확률로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로 쪼갠 다음에 파트 A라고 나누고 두 번째 이제 파트 B라고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분포에 적용하면은 요 동그라미 기호는 아까 봤던 거 곱하기 기호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PXY가 처음이랑 나중이랑 똑같죠? 예. 근데 입력 분포는 바뀌었지만 X와 Y 사이 관계 요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PX에서 PX에다가 H를 곱한 값을 변했지만 이 관계 자체, 규칙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코베리어트 시프트 상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베리어트 시프트의 가정인 IID랑 시메트릭한 스코어 함수만 제대로 이제 잘 만족한다면은 이거는 코베리어트 시프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커버리지를 잘 보장하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댑티비티 향상시키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지도 설명했고 로컬라이즈 CP랑 랜덤리 로컬라이즈 CP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 다행히 시간이 많네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리캡해 볼게요. 첫 번째, 웨이티드 밸런스가 뭐냐?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두 분 발표자께서 뭐 했냐면, 첫 번째, 커버리티랑 레이블 스피트가 있을 때 웨이트 어떻게 잡냐? 두 번째는 로컬라이즈 컨포머 프리딕션 할 때 웨이트 어떻게 잡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국에 이 두 가지는 결국에 그 웨이트를 어떻게 잡냐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웨이트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트가 고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픽스드 웨이트 컨포멀 프리딕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리캡해 보자면 웨이티드 컨포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만 달라요. 이게 뭐냐? 퀀타일을 구할 때 이 퀀타일 앞에다가 그냥 웨이트만 한번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퀀타일이 조금 다르게 계산되겠구나. 라는 것 빼고는 이제 다른 게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냥 직접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제 웨이티드 풀 컨포멀 프리딕션이랑 이제 그냥 풀이랑 비교해보면 퀀타일 구하는 부분만 다르구나 라는 게 답니다. 자, 그래서 섹션 7.2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포인트가 다른 분포를 따를 때 우리가 DQ over DP라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예. DQ over DP라는 이제 라돈 니코딘 미분을 이용해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고 7.3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컬라이제이션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포인트랑 가까울수록 좀 더 좋은 웨이트를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웨이트를 한번 픽스해 보겠다는 거예요. 혹시 좋아하는 과일 있으신 분? 좋아하는 과일 사과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단편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시계열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사과를 매달 10개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달에 10개 받고 두 번째 달에 10개 받고 세 번째 달에 10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품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델타를 2번 곱해요. 그리고 여기는 델타를 1번 곱하고 여기는 10이에요. 그래서 이 3개월 차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탈 사과의 가치는 얘를 그냥 더한 게 아니라 웨이트를 줘서 더한 거죠. 그쵸? 아예 같은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행동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과값 구하는 게 목적은 절대 아니고요. 조금 다르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정해서 살짝 중요도를 좀 나누어 준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리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뭘 할지 나와 있는데 결국에 웨이트를 줬어요. 근데 웨이트는 픽스된 웨이트예요. 픽스된 웨이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했던 거 다 똑같이 다 했더니 이 probability가 1-알파로 로어 바운드가 걸려요. 걸리는데 여기 좀 이제 이상한 게 붙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얘는 지금 토탈 베리런스 디스턴스잖아요. 이런 게 있고 여기에는 그냥 젯이 있고 두 번째, 순서가 좀 바뀐 젯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뭔지 한번 보자면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해요. 우선 이렇게 probability 스페이스를 픽스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왜 자꾸 소리가 켜질까요? 자, 이때 DTV 파이1 파이2고 이제 파이1 파이2는 이제 어떤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하냐? 프리멈 A가 F 안에 있다. 그리고 파이1 A 빼기 파이2 뭐 이렇게 포멀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뭐랑 같냐면 이 확률 공간 오메가가 at most 카운터블이면 어떻게 되냐? DTV 파이1 파이2는 뭐랑 같냐면 파이1 빼기 파이2의 에런 디스턴스랑 같습니다. 자, 이게 왜 같냐? 이거는 이제 학부생도 2시간 정도 고민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어떤 이 시그마 필드의 메저러블한 세트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확률이 차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차가 얼마나 다를 수 있냐라는 건데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Z1, Z2 공통점이 들어갔고 여기에는 이제 순서가 바뀐 녀석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제시라는 게 익스체인저블 하면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아요. 괜찮으세요? 만약에 제시 익스체인저블 하면 순서를 바꿔도 덴서티가 똑같겠죠. 그래서 A라는 집합에 대해서 얘를 재도 항상 2개가 같아요. 그래서 0입니다. 만약에 제시 익스체인저블 하면 이 부분은 싹 다 0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양수가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정리가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 데이터 세트가 익스체인저블 하면 우리가 웨이트를 어떻게 잡든 간에 무조건 이 부분이 싹 다 날아가서 이 부분이 그냥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커버리지 로어 바운드가 1-알파로 잡히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익스체인저블 하지 않을 때도 이 웨이트에 따라 좀 바뀌지만 어떤 적절한 로어 바운드를 잡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풀 컨퍼머는 웨이트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not exchangeable 하는 상황에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익스체인저블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로어 바운드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게 정리의 핵심이고 여기서 좀 노트에 관련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론적인 로어 바운드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다. 뭐 이 정도.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 가지고 한번 이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예측인데요. 어떤 X라는 코베이트를 가지고 이제 Y라는 기온을 예측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타임 t를 주고요. 여기에 대한 시계열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시계열이 뭐냐? 단순하죠. x라는 거를 어떤 스페이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0부터 t까지 에서 x로 가는 매핑이거나 아니면 이 산적인 시간 1부터 t까지 에서 x로 가는 시간을 가지고 모델링한 것을 시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건 뭐냐면 이 시간들이 다 동일한 간격,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씩 된 거나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동일한 간격으로 재서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가는 이퀄리 스페이스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넣으면 뭐 XT가 나오거나 아니면 YT가 나오겠죠. 그 시간에 대한. 네,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거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면 날씨가 이제 익스체인저블 하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제 날씨랑 오늘 날씨랑 이제 인디펜던트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익스체인저블도 안 되고 IID도 안 된다. 아 망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컨버터를 쓰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웨이트를 잘 잡아서 컨버터를 써보자 라는 것이 이제 이번 목표입니다. 웨이트 어떻게 잡을 거냐?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어떤 기분 타임 t에서 이제 최근 KK 정보만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025년 날씨를 예측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거랑 솔직히 100년 전 기온이 상관이 있을까요? 딱히 없을 것 같거든요. 2025년 날씨랑 6천만 년 전 기온이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래요.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그냥. 저희가 하던 대로 그냥 y는 템퍼처고 그 다음에 x는 y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커버리트 그리고 스코어 펑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뭐 할 거냐면 뭐 이건 좀뭐 이상한 걸 하는데 단순히 보면 이래요. 우리가 k를 뭐 3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1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가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3일차 데이터를 예측할 거예요. 그러면 1일차랑 2일차를 씁니다. 4일차를 예측할 거예요. 그러면 1, 2, 3을 써요. 근데 5일차를 예측할 때는 2, 3, 4만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의 길이가 K개. 그러니까 K개까지만 데이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1대, 2일 때는 이제 앞에 더 0이랑 마이너스 1번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는 건데 결국에 세 번째 걸 예측할 때는 1, 2 쓰고 네 번째 걸 예측할 때는 1, 2, 3을 쓰겠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근데 이때 웨이트 어떻게 쓸 거냐? 이 안에서 웨이트는 이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을 예측할 때는 3을 포함해서 웨이트를 3분의 1씩 줘요. 1, 2, 3, 4를 예측할 때는 네 번째 걸 예측할 때는 4를 포함해서 웨이트를 4분의 1을 줘요. 그러면 다섯 번째 걸 예측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웨이트를 또 4분의 1씩 주겠죠. 5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K가 3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3개 이상의 데이터는 더 이상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K 윈도우 인덱셋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가장 가까운 K개의 항목을 뽑아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이면 1,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면 1, 2, 3이 되겠죠. 5면 1, 2, 3,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덱스 세트를 정의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노멀라이즈 픽스드 웨이트를 정의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게 그냥 이거예요. 이게 이거고 이걸 집어넣어서 퀀타일을 구하면 당연히 스코어 펑션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로 우리가 프릭션 세트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인데 뭐 결과 보는 법 이제 여러분 잘 볼 줄 아시죠? 웨이트를 있어서 최근 500개의 정보만 가지고 예측했더니 커버리지가 잘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웨이트를 안 주고 여기를 예측할 때 제로부터 모든 정보를 다 넣었더니 이제 얘가 예측을 못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분 잘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둘 다 이제 가까운 정보만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타임스탬프가 늘어날수록 예측을 못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뭐 사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실험에서 뭐 어떻게 했냐면 슬라이딩 윈도우가 500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K가 500개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3만 번째 점을 예측한다고 하면 이제 근처에 있는 500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 포인트를 예측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한 건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주황색보다 훨씬 성능이 좋죠. 그래서 아, 잘 됐구나. 뭐 이 정도. 이거 네. 사실 뭐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49분입니다. 딱 좋다. 간사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